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어제 또 해외 축구, 너무 속상했어요. 어제 또 하루 종일 조금 한풀락 리듬감이 좀 있었고, 어제 또 20배다 또 극장골로 또 울산은 극장골이 나왔고, 전북은 또 이제 극장골을 먹혔죠?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풀락이 됐던 부분들 조금 아쉬웠는데, 어제 또 심지어 소시에다드가 조금 극장골을 또 먹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시의 극장골로 우리 또 조금 4.7배였나요? 4.7배 조금 적중이 조금 안 됐던 내용들. 본머스 오바 어제 아스날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하이데나임 또 역배 또 좋은 접근, 에버튼 무승부 좋은 접근, 엘체승 역시 또 좋았는데 AC 밀란이 어제 또 풀멤버 구성으로 조금 나왔던 경기를 우디네스전의 강점을 조금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분석 대비해서 사고 쳤던 경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골라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그런 내용이었고, 자, 오전 경기는 지금 현재 샌디 마인과 지금 현재 다저스 오바 조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선방 차원 적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또 응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또 휴식기 전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무엇보다 또 집중도를 상대 또 잘 뿜어내야 되겠죠. 오늘 또 고배당 포함해서 일단 고배당은 또 해축 때 조금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간은 조금 올킬 목표로 조금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또 눌러주시고, 분석은 언제나 또 준수합니다. 그죠? 무엇보다 또 구슬이 조금 서말이라도 깨어야 또 보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오늘 또 조합까지 한번 또 신경을 제대로 한번 또 집중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경기 리오넥과 소프트뱅크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이 경기 지금 현재로 상대 또 이제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이제 또 무엇보다 소뱅 같은 경우는 이토를 또 격파를 했어요. 상대 또 이제 조금 뭐 이토가 또 홈 경기에 또 준수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극복해내면서 상당히 또 이제 타선적인 부분들 집중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 지금 이제 소뱅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역시 퍼시픽 리그 9승 4패로 조금 페이스가 지금 이제 상승세를 조금 제대로 달리고 주고 있다. 자, 오늘 경기 또 아리아라와 마츠모토의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양팀 선발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전에 또 경기가 좀 있죠. 그런 내용인데, 스기야마 부상은 전 조금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아리아라 직전 경기 때 무엇보다 소뱅전에서 또 6이닝 동안 10피안타 7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올 시즌 또 소뱅전에 대량 실점으로 조금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반면 또 이제 마츠모토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출발이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뉴nem전에서 무엇보다 또 이제 약간 6이닝 동안 6피안타를 맞긴 했지만은 8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면서 나름 또 2실점으로 또 준수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 매치도 선발 매치지만은 이게 약간 조금 보시면은 뭔가 이제 또 니오넴은 지금 이제 거포들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물론 타선에서도 상대 또 이제 한방 홈런 공장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약간 이제 또 굳이 또 비교를 하자면 약간 양키즈 같은 팀이에요. 그죠? 양키즈 같은 그런 내용으로 실제 약간 타선에서 짜임새는 아직까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소뱅 같은 경우는 지금대로 어떻게 보면 또 거포들도 조금 존재하지만 콘도나 또 이제 구리아라, 야나기타, 뭐 야마카와를 조금 이제 4번에서 내린 것도 상당히 또 준수하고요. 뭐 카우세 슈토 이런 자원들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작전 수행 능력들이 상당히 또 준수한 자원들이 또 소뱅 타선에 조금 질비하게 조금 포진되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또 리오넴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마츠모토가 지금 2경기 동안 이닝수화를 또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선발의 점도 충분히 또 소뱅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리아가라가 또 이제 작년까지 또 소뱅에 몸을 담았었죠. 일단 또 친정 탭으로 조금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약간 조금 소뱅한테 드러나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도 과히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다. 이 경기는 소뱅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7.5 기준점이 조금 잡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어느 반은 살짝 한번 관망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어제는 또 난타전이 조금 펼쳐졌는데, 오늘 어느 반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과 오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벤즈로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도 지벤즈로 약간 올 시즌 경기력들 타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페이스를 봤을 때 조금 이제 투수력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일정 수준 페이스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은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또 하야카와가 첫 등판을 했었죠. 하야카와가 또 나름 또 7이닝 동안 1실점. 작년부터 성장세가 조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유지를 했던 내용. 올 시즌 에이스로서 하야카와의 성장세가 조금 돋보였던 경기였고, 어제는 또 쿠리가 또 조기강판을 당했어요. 어제 약간 오릭스 사이드로 몰렸던 경기였거든요. 쿠리가 이제 또 라쿠텐전에 완봉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몰렸던 내용이었었는데 3.2이닝 동안 9피안타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어제 초반부터 이제 경기가 라쿠텐 사이드로 조금 기울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타카나카와 이제 또 제이리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타카나카는 일정 수준 조금 불안 요소가 조금 있는 친구입니다. 역시 또 이닝당 기복도 조금 있는 친구고, 홈 경기라 해서 딱히 그렇게 조금 강점을 조금 보여주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7년차가 됐지만은 뭐 이렇게 약간 마치 잡는 피칭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친구인데,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이나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반면 또 이제 제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친구가 또 시범 경기 때도 조금 준수했거든요. 뭐 지바 롯데전에 또 승리, 또 히로시마전에서 또 승리 이런 부분을 조금 거르고, 또 한신전에서 상당히 또 준수했고, 직전 또 정규리그 니우넴전에서 또 6이닝 동안 6피안타를 맞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2실점으로 나름의 또 준수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제리 선발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카나카도 올 시즌 약간 조금 오릭스전에서 조기강판이 됐었어요. 3.2이닝 동안 2실점으로 또 본래 또 상당히 또 조금 문제였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제 제리의 안정감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오늘은 오릭스의 반격의 기회를 조금 생각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오릭스가 지바롯데전을 또 수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 상승세를 만들어갔던 여러들이 어제는 쿠리아른의 약간 조기강판으로 무너졌지만은 아직 조금 페이스는 오릭스 쪽의 상승세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릭스 사이드 핸디캡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언어반은 요 경기가 없어요. 언어반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언어반은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이브와 지바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세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이마이가 또 이제 MLB 도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마이의 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타이라를 또 선발로서 가용을 합니다. 뭐 이제 또 2년 전에 선발로서 또 이제 조금 가동을 했었죠. 그랬던 내용인데 또 불펜이 불안하다 보니까 또 불펜으로 작년에 또 전환을 했다가 마무리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약간 선발로서 지금 현재 메커니즘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두 경기 동안 이제 17인으로 소화를 했어요. 뭐 첫 번째 이제 지바롯데전에서 완봉승, 두 번째 라쿠텐전에서 8이닝 동안 역시 또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압도적인 피칭으로 두 경기 17이닝으로 소화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가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바전에 완봉승이 있었어요. 올 시즌.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물 좀 마실게요. 자, 그 가운데 또 타이라는 또 이 베로나돔에서 상당히 또 강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타이라의 홈 경기는 상당히 또 이제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건데 또 히로이케가 또 등판하는 경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지바롯데에서 조금 키우고 있는 유망주 자원입니다. 유망주 자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지금 현재로 2군 피칭이 조금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약간 시범 경기 때 등판을 조금 했다가 조금 불펜에서 조금 소화를 했고, 2군에서 선발로서의 약간 밸런스를 조금 가져가기 위해서 원래 또 구원 등판을 했던 친구거든요. 구원 투수인데 선발로서 이제 올 시즌 약간 전환하는 케이스로 약간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친구이긴 합니다. 뭐 최근 또 2군에서는 뭐 소뱅전도 조금 나름 또 피칭력이 나쁘지 않았고, 뭐 세이브전도 조금 괜찮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 친구는 그래도 일단 1군 선발로서는 첫 등판이에요. 첫 등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변수가 이쪽에 조금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불펜데이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발로서 과연 또 히로이케가 과연 또 제대로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요게 조금 관건의 격인데 아무래도 조금 선발에서 차이가 나죠. 그런데다가 물론 지바롯데가 타선은 좋아요. 타선 조금 준수한 편이긴 한데 일단 작년보다 조금 폼이 올라와 있어.
역시 또 불펜은 아직까지 조금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요 경기 세이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정배리든가 조금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5 기준점에서 지금 오버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타이라를 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히로이케를 보고 조금 오버가 조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반을 조금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패스하시길 바라겠고, 또 5.5를 줬다는 또 기준점의 이유는 조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약간 승패만 조금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자, 용기는 아무튼 조금, 아무래도 히로이케의 선발로서의 또 메커니즘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주니치와 한신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한신 계속해서 주니치를 후드로 패고 있죠.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은 두 다카시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됩니다. 다카시 히로토와 다카시 하루카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 자, 다카시 히로토 작년 대비해서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 히로시마전에서도 8이닝 동안 물론 이제 또 두 경기 동안 1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나는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직전 야쿠르트전에서 8피안타, 또 히로시마전에서 6피안타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실점이 조금 크게 이어졌던 경기가 조금 없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카시 히로토 작년 대비해서 조금 피안타율이 급격하게 올라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다카시 하루카는 지금 현재로 나는 또 밸런스가 괜찮아요. 꾸준하게 조금 이제 요미전에서도 또 완봉승을 한 차례 거뒀고 시즌 출발 페이스가 상당히 또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역시 또 선발 매치업, 다카시 히로토는 또 홈 경기가 좋은 편이죠. 홈 경기가 좋은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또 한신 타선이 상당히 또 고무적인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니치는 역시 빠따가 문제라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를 한다면은 전 요 경기는 또 한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 언어반은 조금 개인적으로 5.5라면은 다카시 히로토 홈 경기는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상대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라서 개인적으로 언어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기는 한신의 또 타격적인 우위, 또 어떻게 보면 최근의 페이스 이런 걸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한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야구는 조금 정배리딩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타격적인 밸런스, 불펜 운영, 또 역시 또 타선적인 페이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우라와와 도쿄베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는 우라와 조금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어제 경기도 약간 우리가 또 산프이로 경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 어제 또 무승부 또 기록을 했고, 승부차기까지 갔던 내용인데, 자, 무엇보다 일단 역시 양 팀 다 지금 현재 4경기, 지금 현재 우라와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도쿄베리는 또 이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최근의 페이스는 약간의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자, 우라와가 어떻게 보면 또 최근 매치업 도쿄베르디 원정에서 또 패배를 당했어요. 패배를 당하면서 3월 달에 그때부터 지금 현재로 약간 페이스 하락으로 지금 현재 페이스 조금 떨어져 있는 컨디션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베르디도 이제 또 우라와전에 승리하고 나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런 행동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면들이 좀 있는데, 결론을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은 두 팀 다 페이스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또 우라와 같은 경우도 코모리 부상, 마초 부상, 구스타프송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쳐져 있다 보니까 공격진들의 부상 여파가 생각보다 약간 무시할 수 없는 조금 전력 이탈들이 조금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디 같은 경우는 원정 수비가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작년에 이제 베르디가 약간 수비적인 패턴들이 조금 괜찮아서 무승부도 조금 많이 거두고 도쿄 무르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지금 현재로 도쿄는 물론 이제 동부 지금 5위까지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수비진들의 약간 이 조금 페이스는 계속해서 실점률들이 상당히 또 높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우라와 사이드예요. 우라와 사이드. 저는 충분히 또 우라와의 또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 아마 또 지금 현재로 약간 도쿄베르디 프렌이나 역배로 빠지고 있는 거는 3월달 매치업에 도쿄베르디의 홈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또 경기력은 일방적으로 또 우라가 밀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랬던 내용이라면은 전 충분히 이제 경기는 홈 경기에서의 강세,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전 이 경기는 우라와 사이드로의 또 흐름을 조금 더 잡아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 조금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다득점은 그래도 조금 안 날 것 같아요. 물론 또 베르디가 조금 수비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우라와도 지금 공격력들이 조금 원활한 패턴은 아니고, 도쿄 베르디도 지금 현재로 약간 득점에서의 또 퍼포먼스가 지금 현재 원활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역시 또 다득점의 경기 양상은 조금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2.5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과 강원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양 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승점이 동률입니다. 공동 8이에요. 공동 8이.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두 팀 다 1승 3무 2패. 올 시즌 역시 또 승리를 조금 많이 생산을 못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대전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조금 손을 꼽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주민규의 활약도 조금 미진하고, 지금 이제 공격진에서 또 유강현이나 또 디오고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도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공격이 조금 원활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강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보다 전력이 조금 약해진 상태죠. 뭐 공격진들의 폼들이 여전히 떨어져 있고, 늘 용병들이 또 영입이 되더라도 뭐 딱히 그렇게 큰 임팩트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약간 강원 같은 김건희가 또 복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의 시너지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페이스, 또 박상혁, 김대원 이런 자원들의 조금 퀄리티는 그래도 조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 경기 무승부 가능성 상당히 또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팀 매치가 최근에 또 7번 중에 6번이 무승부예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무승부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 또 이제 매치에서는 3연속 무승부입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 양 팀들은 만날 때마다 무승부를 조금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좀 딱히 대전도 득점력에서의 또 기대치가 좀 낮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한번 저는 무승부나 또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제가 봤을 때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양 팀 다 뭐 다득점의 무승부도 조금 빈번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간 어느 반은 페이스가 조금 달랐고요. 다만 양팀들 7번 중에 6번이 최근에 무승부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무승부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자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수원 삼성과 김포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수원 삼성 사이드로 엄청난 구매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수원 사이드 조금 반대로 조금 고민이 조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김포 상대로 약했어요. 일단 이제 또 수원도 어느 정도의 또 상성 관계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고, 시즌 출발 오전 전승으로 상대 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난 경기 충북 청주와의 또 홈 경기에서 0대0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에 또 김포전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5번 중에 4번이 무승부였어요. 4번이 무승부일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높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지금 김포도 이제 플라나가 또 화성으로 떠나버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일단 루이스, 루안 이런 자원들이 아직까지는 공격력에서의 임팩트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들. 자, 근데 이제 또 김포가 또 수비적인 패턴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는 김포가 조금 수비벽들을 조금 두텁게 하고 조금 내려앉아 버리죠. 그런 애들도 좀 있는데, 최근 또 수원 삼성 원정에서 2번 연속 무승부예요. 2번 연속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승부를 또 연출할 정도로 상당히 또 지금 현재 조금 나쁘지 않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물론 또 이종효 감독의 또 페이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력 전술이 수원 삼성에 조금 녹아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조금 과도기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과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여기는 저는 약간 김포 무승부나 또 약간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 역시 또 최근에 김포전에 열세가 있었다는 점들을
절대 또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조금 유념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기 바라겠고, 여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조금 저득점은 예상이 됩니다. 김포는 또 오늘도 내려앉을 거예요. 두 줄 수비를 조금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언더사이드로 또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티와 충북 청주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천안은 오늘 약간 부상 이슈가 있어요. 조금 가볍지 않은 부상 이슈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천안도 이제 약간 이제 체질 개선에 조금 나섰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올 시즌은 뭐 라마스나 일단 요런 자들 조금 영입을 하면서 일단 이제 부산같이 예전에 또 이제 또 박진석 감독 그 체제를 약간 이제 스타일을 그대로 조금 변모를 시키면서 천안이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이반일도 부상, 라마스 부상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퉁가르가 있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천안 입장에서는 공격진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또 충청더비죠. 충청더비로 양 팀들이 또 팽팽한 맞대결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최근에 충북 청주가 실제 천안 원정에서는 되려 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충북 청주는 또 이제 천안 원정에서 강하고요. 천안은 또 충북 청주 원정에서 조금 강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원정 일정이 훨씬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충북 청주도 지금 몬테레이 부상, 웰치 부상 이런 부분도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양 팀들이 지금 이제 공격진들의 에이스 용병들의 결장들이 조금 이어지는 경기라면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 충북 청주 플랜을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긴 한데 약간 역배 가능성도 용기는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조금 용기는 안전한 접근, 충북 청주 플랜으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용기도 약간 언더가 조금 땡기긴 해요. 일단 역시 또 두 팀 뭐 공격진들, 에이스들이 조금 빠지는 경기다 보니까 여기는 언더도 조금 유력한 방향성이 좀 될 수 있겠고 실제 또 맞대결이 좀 다득점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약간 또 역배나 약간 프렌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LG와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국내 야구는 또 선발로만 또 보고 일단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죠. 역시 또 늘 이제 불펜 자원들의 컨디션들이 어떠냐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자, 요 경기만큼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승패를 조금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또 토로스와 일단 베니지아노의 또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두 팀 용병들 실질적으로 이제 용병들의 컨디션이냐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지금 WH부터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두 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전혀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팀 용병들의 기복은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로스가 직전 키움전에서의 호투가 한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또 SS전이 조금 나름의 또 페이스가 있었는데 올 시즌 약간 무엇보다 조금 볼넷이나 장타 허용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피홈런이 나오고 있다. 토로스도 그럴 정도로 일단 이제 매 경기 지금 피홈런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과연 또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또 베니지아노도 지금 현재 무엇보다 직전 경기가 롯데전에서 8이닝 동안 5이닝 동안 8피안타 또 어떻게 보면 3실점을 했어요. 물론 또 약간 실점이 조금 피안타 대비해서 조금 적었던 내용인데 일단 되게 불안했고요. 키움전에서도 6피안타 맞으면서 일단 역시 피안타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건 약간 역시 또 오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승패 라인업 LG가 물론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LG가 지금 현재로 또 상승세로 또 연승을 조금 타고 있기 때문에 LG 사이드로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LG가 아시다시피 올 시즌 불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못합니다. 뭔가 또 유영찬도 계속해서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오바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되네요. 일단 오바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굳이 또 승패를 본다면은 LG를 조금 분위기 상승세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삼성과 N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원태인이 또 첫 등판을 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원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약간 몸을 만들고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군에서 이제 경기 시작하고 조금 지났지만은 첫 등판 일정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또 홈 경기가 또 준선편이에요. 일단 작년에도 홈 경기가 5승 2패 또 3.15의 방어를 조금 기록했었고, NC전도 승리는 없었어요. 두 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지만은 2.77의 방어율로 나름의 또 준수한 일단 피칭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일단 또 원태인에게 또 기대치는 일정 수준 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상대 선발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토다가 지금 이제 또 등판을 하는데요. 토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기아 상대로 일단 6이닝 동안 일단 2실점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상당히 또 나름의 또 위기 관리 능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롯데전에서도 5이닝 동안 이제 또 2실점 또 승리를 거두면서 두 경기 동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위기 관리 능력을 상당히 또 잘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일단 저는 약간 두 팀 선발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팽팽한 매치가 좀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타격을 조금 봤을 때는 어제 초반에 또 삼성이 나름의 또 타격감을 조금 보여주면서 뭐 5대4에 조금 승리를 만들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어제는 약간 뭐랄까, 일단 본래 도형이 조금 테일러 쪽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 이제 타격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NC 쪽이 조금 더 기대치가 좀 있었다는 점들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또 삼성이 또 약간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가운데에서 또 NC가 또 추격했을 때 또 밸런스가 또 나쁘진 않았죠. 일단 또 뭐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도 조금 돋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또 피안타에서는 조금 그래도 안타 생산률에서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NC 쪽의 손을 조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살짝 난이도는 좀 있어 보여요. 일단 개인적으로 뭐 삼성 사이드의 또 NC전의 강세를 조금 보시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약간 역배가 한번 또 노릴 수가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될 정도로. 알겠습니다. 약간 NC 역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토다의 페이스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선발 매첩이 팽팽하다면은 단순하게 일단 역시 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의 또 타격감들이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또 NC가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에는 NC 역배 한번 또 배당 대비해서는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금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다만 또 용기는 약간 이제 어느 반은 패스예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10.5가 좀 잡혀 있는데, 어제도 아시다시피 초반에 또 9점이 났습니다. 3회까지 9점이 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타선이 말라버렸고, NC는 또 계속해서 나갔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점수로 조금 연결이 안 됐고, 이런 내용이었죠. 일단 요 경기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NC 역배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KT와 두산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올 시즌 약간 KT는 계속해서 조금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분위기인데, 자, 최승용과 보실리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KBO에서 많은 용병들이 또 영입이 됐지만은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또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안착하고 있는 자원들은 역시 또 보실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실리가 지금 현재로 두 경기 동안 삼성전에서 6이닝 동안 이제 무실점 승리 조금 거둬냈고요. 하나전도 5이닝 동안 7개 탈삼진 뽑아내면서 무실점 승리, 이렇게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두 경기 동안 이제 또 피안타도 5개씩은 있었어요. 그랬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뭐랄까, 위기 관리 능력도 상당히 또 좋았고, 어떻게 보면 또 주자가 나눴을 때도 조금 흔들리지 않는 페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보실리의 피칭 내용은 올 시즌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이 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 또 최승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1패 5.63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직전은 또 키움전에서 조금 좋았어요. 키움전이 또 나름 또 5이닝 동안 3피 안타 1실점에 또 기록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제 이닝 소화력이 조금 문제죠. 일단 역시 또 최승용은 또 호투를 조금 펼치는 경기도 지금 이제 평균 이닝 소화가 4이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두산의 불펜진이거든요. 불펜진들이 제대로 좀 박신진이나 이런 자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런 페이스라서
이닝 소화가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두산이 조금 좋은 경기를 펼치기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타선적으로도 실제 또 KT가 조금 뜨거운 편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고 있다면은 좀 약간 KT 사이드의 배당 하락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또 KT를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무엇보다 그나마 이제 또 KBO 팀들 가운데서 올 시즌 약간 불펜 상황이 그나마 조금 제일 준수한 것 같아요. 경기를 조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가 지금 꼴찌죠. 하나가 꼴찌고 일단 또 키움이 뭐 그 뒤를 조금 달리고 있는 내용인데 기아가 그 뒤죠. 꼴찌 앞잡이를 달리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KT가 지금 이제 불펜은 상당히 또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KT 사이드로 몰리는 거는 조금 납득이 된다. 어느 반은 패스, 어느 반은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키움과 또 이제 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안우진과 박세웅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예요. 자, 안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토미존 수술, 또 이제 부상 여파, 이런 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제 약간 1군에서 오랜만에 또 얼굴을 조금 내게 됐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약간 이제 약간 재활 성격의 등판이라서 오늘 경기 길게 던지진 않을 겁니다. 뭐 한 30개 정도, 아니면 또 50개 정도, 이렇게 조금 보더라도 그 정도 조금 소화를 낼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또 재활 차원에서의 또 1군 피칭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배동현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배동현이가 또 최근에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동현의 등판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들. 일단 롯데는 이제 박세웅이 또 등판하는데요. 박세웅 같은 경우는 작년 또 키움전에서 강했습니다. 물론 또 원정 등판이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키움 상대로 작년에 또 5경기 동안 4승 1패 3.1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박세웅의 안정세가 조금 돋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뭐랄까 그래도 약간 박세웅의 좀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다. 롯데 역배 한번 또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문제점이라면은 역시 또 지금 현재로 양 팀들 무엇보다 조금 불펜진들이 조금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타선적으로 두 팀 다 분위기는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득점들은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가 7.5를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식의 경기 결과가 나오든지 7.5는 그래도 조금 선을 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 경기 롯데 역배당이나 아무튼 오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버도 긍정적, 또 프랜 사이드로, 롯데 사이드로도 한번 더 긍정적인 고를 조금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하나와 기아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나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또 많이 계시죠. 우리 또 어제 하나를 조금 좋게 봤던 내용이었었는데 우리 또 물을 먹었고 일단 또 대량 실점으로 또 불펜에서 정우주가 또 무너졌던 부분들 조금 미리 바꿨어야 됐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경기 쿠신과 또 올러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또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기아 선발들 중에서 지금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두 경기 전부 다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일단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으로 지금 현재로 올러가 나오는 경기만큼은 또 일단 기아를 또 무시할 수 없다. 기아에서 지금 현재 2승을 따냈다는 것도 상당히 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의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또 이제 하나 또 쿠싱이 또 이제 단기 계약으로 조금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 약간 늘 또 단기 계약 선수들이 약간 조금 히트를 쳤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친구는 약간 피안타율이 트리플레이에 있어서 상당히 높았던 자원입니다. 일단 또 장타용도 조금 문제가 됐던 자원이다 보니까 전 요 경기 다시 한번 또 기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쿠싱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건 조금 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친구는 약간 피안타율이나 장타 허용, 또 홈런이 너무 또 많았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경기 일단 기아의 또 정배당은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불펜은 꼴찌예요. 지금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있고 그 앞에 이제 또 기아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또 선발에서는 올러의 또 경험치의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게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요미르와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무엇보다 지금 현재 야쿠르트 컨디션 장난 아니죠. 일단 이런 시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가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는 또 이제 이노우에와 타카나시 유이의 또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자, 이노우에는 이제 무엇보다 작년 대비해서 또 컨디션이 상당히 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어제 또 라쿠텐의 하야카와 같이 작년 중반부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또 밸런스가 좋았고 시범 경기 때도 니오넴 상대로 또 6이닝 동안 11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올 시즌 약간 이제 성장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노우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직전 이제 또 정규리그 첫 번째 경기 요코베이전에서 7이닝 동안 3피안타 8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1실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노우의 컨디션 지금 광희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요미 선발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제일 조금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친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타카나시 같은 경우도 물론 또 준수했어요. 타카나시도 나름 또 이제 잘 버텨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피안타율은 조금 높습니다. 최근 또 직전 경기 주니치전에서 또 5.1인 동안 7피안타 4실점을 했어요. 4실점을 했지만은 그 부분을 이제 타선이 약간 극복을 해주면서 역시 또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지 실제로 타카나시 유이는 또 원정 피칭이 조금 불안한 친구입니다. 이노우의 성장세 오늘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타카나시는 또 요미전이 약간 조금 열악해요. 일단 이제 1.50배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들어온 정배라는 개념들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요 경기 그래도 요미의 조금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약간 이제 이노우의 컨디션 여느 때와 또 다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5.5 기준점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어느 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 자, 두 번째 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좀 이따가 좀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을 다 답변을 해드리면은 질문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들 쌩 까는 게 아니고 역시 또 질문은 조금 이따가 분석 끝날 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요코베이와 또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이제 언어바가 없죠. 언어바가 조금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 또 이시다 유와 유타로와 또 이제 토쿠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 분석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싶었던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도코타가 지금 탈삼진 비율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시다 유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두 경기 동안 무엇보다 계속해서 일단 장타 허용과 역시 또 볼넷 허용 이런 부분도 조금 잔존하는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매치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요코베의 조금 전력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 불펜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이시다 유타로가 그나마 또 홈 경기 또 히로카프전은 조금 준수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쪽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기도 한데요. 일단 요 경기만큼은 오늘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SK와 고양 소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플레이오프가 또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죠. 지금 이제 무엇보다 SK 같은 경우는 KCC를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졌다는 또 그런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의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또 SK가 약간 경기력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안영준도 조금 부상이 좀 있고 일단 원희도 약간 조금 잔부상 이런 이슈들을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후반기 때 고양 소노의 페이스가 상당히 또 압도적이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즌 마지막의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SK전에서 77대 78로 또 상대전을 또 극복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요. 또 지금 현재로 뭐 강지훈이나 또 모츠카비추스 이런 자원들이 또 이제 또 리바운드에 또 가세를 하면서 리바운드 체급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지금 현재로 안영준, 돌렌티노 요런 점들 물론 또 이제 약간 돌렌티노도 조금 이제 기복이 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죠. 약간 부상 여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고야소노 역배나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 때 경기력은 단연코 고양소노였어요. 고양소노가 또 페이스를 끌어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일단 선수층도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좋은 구성들 네이던 나이트 또 캔바오 이런 자원들의 득점도 또 상당히 또 표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역배 플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54.5 기준점이라면요.
양 팀들의 매치는 조금 저득점이 많았긴 했어요. 일단 올 시즌 평균 득점 같은 경우는 140 어떻게 보면 8점 정도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됐던 내용인데요.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약간 물론 이제 최근에 또 후반기 때는 고양소년의 득점들이 상당히 또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한번 또 오버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도 긍정점. 여기는 이제 약간 고양소년 역배다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역시 또 흐름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가와사키와 가시마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말 안 듣는 놈이죠. 네, 정말 또 창대한 그 이름도 가와사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약간 가와사키는 또 언어바를 조금 건드리면은 또 언어바가 또 애를 매기고 또 승패하면서 강점을 조금 보이는 팀들 상대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애를 조금 매길 때가 좀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무엇보다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시마가 이제 최근에 또 7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또 미토전에서 약간 조금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또 제동이 걸리긴 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세아라나 스즈키 전부 다 건재합니다. 풀멤버 구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 이제 가와사키 원정에서 약간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가와사키도 지금 이제 부상 여파가 조금 가볍진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또 타니구치, 사사키 이런 자들의 수비진들의 부상 이슈도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못하고요. 지금 와키자카가 일단 복귀를 하는 경기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수비진들의 불안 요소는 가와사키는 조금 호미더라도 심각한 수준에 조금 이뤄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 경기 가시마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배당 대비해서는 한번 또 노림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가시마 아직까지는 또 패배가 없는 내용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예년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지금 현재로 원정 성적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충분히 또 여기는 조금 가시마의 또 승리 가능성은 조금 더 좋게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또 용기는 또 오버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오버로도 충분히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은 늘 난타전이 조금 펼쳐졌다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기는 또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마도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공격 형태를 조금 띄고 있죠. 그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이고 한번 또 저는 요 경기 오버나 한번 또 가시마 승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실 수 있도록 한번 또 이제 접근 포인트가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용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1, 2차전 결과가 나와버렸죠. 일단 이제 무엇보다 리바운드 경합에서 압도적으로 KB한테 조금 밀리는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김단비도 이제 약간 노쇠화가 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하드캐리를 하기에는 뭔가 이제 조금 버거운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때도 김단비가 15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자원들 아야노도 그렇고 강계리, 심성현도 어떤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는 자원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실제 또 KB스타즈는 선수층도 상당히 또 두텁습니다. 허윤, 강희슬, 또 박지수, 이채은, 또 송유나, 양지수까지 조금 좋은 나라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고요. 또 특히 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은행에 오시는 홈 성적입니다. 홈 성적 무엇보다 상당히 또 부진해요. 대로 또 이제 홈이 더 좋아야 되는데 원정 성적은 우리은행이 오시는 9승 6패예요. 9승 6패로 원정 성적은 5할 성적을 넘고 있다면은 오시는 홈 성적은 4승 11패입니다. 아시겠죠? 딱히 홈의 이점을 조금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KB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고려해 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굳이 또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발은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저는 KB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김천 상무와 FC 안양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다저스가 골이 났네요. 다저스 득점으로 이제 다저스 오바. 이제 또 콜로라도 경기가 또 아웃카운트가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일단 오전 MLB는 적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천 상무 안양 경기 또 보자면은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김천 상무 5무 1패입니다. 5무 1패. 단 한 차례도 지금 현재 승리가 없을 정도로 올 시즌 역시 또 공격진들이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수별로 또 이렇게 조금 따진 내용인데 이번 기수 조금 제일 좀 취약한 내용들이 조금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현재 공격 라인업이 조금 형성이 제대로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고 뭐 정정용 감독의 또 이탈도 조금 아쉬웠던 내용들 이런 부분 조금 문제는 되고 있죠. 반면 또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또 이제 용병진들 부상입니다. 엘라쿠노 부상, 유리치 부상 이런 부분도 조금 겹쳐져 있고요. 일단 못다가 또 팀을 떠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또 메워줘야 되는 자원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 마테우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양 팀들의 조금 답답한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약간 안양 같은 기문을 또 이제 약간 이제 앞선에 조금 세울 것 같아요. 기문이가 조금 이제 물론 조금 기대는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점에서 요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또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또 요 경기 또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양도 무승부가 많아요. 1승 3무 2패예요. 6경기 동안 3무 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김천상무는 6경기 동안 5무 1패입니다. 6경기 동안 5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경기는 현실적으로 무승부에 대한 접근 포인트 상당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이제 충남과 김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해 일단 이제 또 나름 또 이제 조금 밸런스를 조금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용병 구성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직력이 문제죠. 일단 뭐 광주에서 뛰었던 백하, 뭐 경남 코스타 이런 점들 조금 영입하면서 나름 또 이제 약간 뭐 한국 이 축구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프로 출범하면서 아직까지 조직력을 제대로 조금 갖추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 때 되면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김해는 후반기 때 되면은 조금 페이스가 올라오겠지만은 아직 경험 부족, 여러 가지 조금 페이스는 조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충남에서는 그래도 은고이가 또 버티고 있죠. 은고이랑 또 지면제로 뭐 나름의 또 채치원도 조금 뭐 부상 이탈이 좀 있긴 하지만 윌리안 또 복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쪽은 역시 또 인간식 체제에서의 또 충남아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충남아산도 약간 과도기 좀 있긴 한데요. 김해는 충분히 또 극복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조직력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 김해 지금 현재 오전 전패입니다. 오전 전패로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용기는 충남아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약간 조금 흐름이 조금 끊겼죠. 조금 이제 페이스가 최근에 나쁘지 않았었는데 뭔가 조금 한풀락이 조금 발목을 잡았던 경기들도 좀 있었고 분석 대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면 오늘 경기는 깔끔하게 이제 또 일단 또 샌디에고 마엔 어떻게 보면 다저스 오바 요걸 조금 들고 가는 페이스로 한번 또 이제 약간 다시 한번 또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는 시발점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휴식기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적중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오늘은 또 고배당도 또 노려야 되겠죠. 오늘 또 해축 고배당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주간은 딱 10배까지만 조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배까지 깔끔한 적중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또 세팅을 해왔기 때문에 올킬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또 한번 힘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을 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더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